풀, 곤충, 새우, 미생물만 존재하는 세상에서 유일한 육상 척추동물이 작은 햄스터들 뿐이라면 어떨까요? 그 햄스터들만의 천국에서 1000만 년이 흘렀다면 그 세계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오늘은 햄스터만이 남아있는 세상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류는 푸른색의 작은 요람에서 그 너머에 있을 새로운 보금자리별을 향해 손을 뻗었다. 셀 수 없이 많은 세계들이 거주하기 힘든 것으로 판명됐고 그들의 조건은 익히 예상했듯 너무나도 극단적이었다. 그러나 그 공허함 속에서도 약속의 땅은 있었다. 그곳은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고 변화를 위해 무르익은 불모의 도화지였다. 우리 종족은 결단력과 독창성을 활용해 외계 풍경을 지구 생명체의 안식처로 탈바꿈하는 기념비적 임무에 착수했다. 그리하여 인류의 대업, 테라포밍된 세계에 생명을 심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우주의 광활한 테피스트리 속에서 더 덥고도 나른하게 뻗어가는 시간은 금방 세대를 뛰어넘었다. 이중성계의 주별을 공전하는 HP-02017은 지구와 유사한 행성이다. HP 알파 항성은 지구 태양과 비슷한 질량과 온도를 가졌으며 HP 베타와 함께 은하계를 공전한다. HP-02017의 하늘에는 HP 알파가 태양처럼 베타가 빛나는 귤반점처럼 보인다. 행성은 지구에 있는 것과 비슷한 두 개의 달을 가지고 있었고 대륙과 바다도 있다. 그러나 생명체는 살아 숨쉴 수 없었다. 해조류와 광합성 미생물이 행성의 바다에 투입되면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고 기온을 높여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으로 변할 것이다. 이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됐고 생명의 씨 뿌리기가 시작됐다. 토양의 미생물, 곤충과 식물이 뒤를 이었다. 생물 군계는 다양한 위치에서 형성되었다. 바다에도 다양한 무척추 동물이 떨어졌고 많은 해양 생물 군계가 번성했다. 세상은 이내 생명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그러나 생물 다양성이 계속해서 커지는 와중에도 여전히 척추 동물은 없었다. 단 하나만 제외하고 중국 드워프 햄스터는 실험 동물로 널리 사용되었고 작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다루고 싶다는 장점을 지녔다. 그들은 인류의 생물 군계 거주 가능성을 평가하는 이상적인 대상체로 여겨졌다. 설치류였기에 장거리 여행 동안 배에 탑승하여 생존하기에도 용이했다. 그들은 행성 전체를 장악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작고 고립된 섬에 놓여졌다. 그곳의 번식 개체군은 인류의 개척을 시험하는 영광스러운 첫 번째 시험체들이었다. 최초의 개척차들 뒤에는 더 다양하고 거대한 짐승들이 합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인류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계획을 포기했고 햄스터만 덩그러니 남은 행성을 떠났다. 그러나 이 계획은 훗날 자연스럽게 완성되었고 예상치 못했던 다양한 가능성을 품게 될 것이다. 떠난 인류의 운명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들이 다른 행성에서 임무를 완수했는지, 지구로 돌아왔는지, 아니면 완전히 멸종했는지도 아무도 모른다. 그들은 더 이상 이 행성과는 관련이 없었다. 수천 년 안에 해수면이 낮아졌고 고립돼 있었던 햄스터 섬은 본토와 연결됐다. 이 작디작은 설치류들은 대륙을 정복했다. 영장류에게는 작은 실패였지만 설치류에게는 거대한 성공이었다. 그들은 이 버려진 세계에서 새로운 운명을 개척할 것이다. 갑자기 세계를 상속받은 햄스터들은 급체하고 말았다. 포식자도, 먹이 경쟁도, 생태 압력도 없는 이 낙원에서 이 개발도상종은 시작도 하기 전에 멸종할 뻔한 것이다. 풍부한 식물과 씨앗, 곤충을 먹으며 개체수는 무한정 증가했고 집단 아사의 위기를 맞았다. 개체수 폭발과 집단 아사의 반복 속에서 상당수 식물종과 무척추 동물종이 멸종하고 생태계가 크게 변화했다. 그러나 1만 년이 흐른 뒤 햄스터들은 균형을 찾았고 침입종은 결국 생태계 퍼즐 조각의 일부가 될 수 있었다. 햄스터의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을 되풀이하며 그 사이의 개체수 병목 현상은 수없이 많은 고립된 집단과 그로 인한 창시자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한마디로 근친교배와 돌연변이가 이들을 여러 모습으로 갈라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전자 변이들은 햄스터의 생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변경했고 일부는 특정 개체군의 후손들이 번식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했다. 곳곳에서 독특한 아종들이 탄생했다. 향후 500만 년 동안 각지에서 이러한 진화적 혼란과 안정의 반복이 벌어졌다. 더 큰 귀와 밝은 색을 가진 햄스터는 더 효율적으로 열을 배출할 수 있었기에 다른 햄스터들이라면 살아남지 못했을 건조한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팔다리가 길고 꼬리로 균형을 잡는 햄스터는 나무를 더 잘 오를 수 있었고 덩치 큰 햄스터는 경쟁자들로부터 더 쉽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었으며 더 많은 것들을 가리지 않고 먹을 수 있었다. 심지어는 다른 햄스터들을 잡아먹을 수도 있었다. 결국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 유전자의 호환성은 점차 낮아졌다. 서로 비슷한 생김새를 가진 햄스터들끼리 짝짓기하는 것이 선호됐고 점차 생태 장벽에 의해 분리된 그들은 완전히 별개의 종들로 분화해 나간다. 서로 경쟁이 줄어든 새로운 생활 방식에 적응하며 다양한 종들은 서로 멀어지게 되었다. 행성의 다양한 생태계에는 다양한 식량원이 있었고 각 종은 각 식량원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해 특화되었다. 각 종은 그들이 놓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원래 지구의 다른 설치류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수렴진화한 것이다.
마멋과 겨울잠쥐처럼 씨앗을 먹는 자들은 지하에 음식을 저장했고 견과류를 먹는 나무 거주자들은 다람쥐 같은 모습으로 나무 아래 숲 바닥에서 풀을 뜯는 자들은 아구티나 마라처럼 대초원을 뛰노는 자들은 캥거루쥐나 뛰는 쥐처럼 변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설치류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생태주의를 손에 넣었다. 벌레를 전문적으로 먹는 자들은 더 긴 주둥이와 날카로운 이빨을 발달시켜 따쥐, 두더지, 고슴도치의 니치를 차지했고 특히 더 공격적이며 육식을 즐기는 자들은 다른 햄스터들을 주식으로 삼았는데 패럿, 족제비, 메뚜기쥐의 역할을 자처했다. 이 작디 작은 햄스터들은 천만 년의 진화를 거쳐 위대한 진전을 이룩했다. 이 시대의 가장 풍부한 생물 군계 중 하나인 온대림, 초원 모자이크 지역만큼 다양성을 보여주는 곳은 없다. 현재 존재하는 설치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하며 서로 더 이상 닮지 않게 되었다. 진화가 계속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들은 더욱더 갈라질 것이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고전적 의미의 설치류가 아니었다. 작고 빠르게 움직이는 생물들이 살고 있는 행성에서 카피바라는 현재 살아있는 설치류 중 가장 크다. 그들은 빠른 속도로 크기가 커져서 대카피바라의 경우 무게가 약 68kg이고 길이는 거의 1.5m에 이른다. 이 거대한 초식 동물은 작은 포식자들에게는 너무 커서 다루기가 어렵다. 유리한 환경 조건과 생태계의 틈새를 차지하며 그들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설치새 중기에 햄스터의 다양성이 크게 증가했지만 이 시대의 어떤 생물도 크리세토코에루스과의 카피바라들처럼 극단적으로 변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작은 햄스터 조상들에 비해서 무게가 거의 1000배나 증가하며 진정한 거대 육상동물이 되었다. 이런 진화는 다른 대형 초식동물이 없던 행성 생태계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거대 종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큰 살아있는 동물 중 하나이다. 설치새 중기의 점진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카피바라는 계속해서 더 크게 진화하고 있다. 가장 큰 종인 대카피바라는 완전히 자라면 무게가 약 68kg이다. 둥근 몸체, 땅딸막한 머리, 꼬리가 없는 것이 특징이며 이 시대의 가장 큰 포식자조차도 쓰러뜨리기에는 너무 크다. 대카피바라는 혼자 생활하며 짝짓기를 위해서만 보인다. 약 5개월의 임신기간 후 암컷은 한 배에 3에서 6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현대의 햄스터와 달리 기니피그와 유사하게 새끼는 털이 있고 눈을 뜬 채 태어나며 태어난 후 몇 시간 내에 어미를 따라 먹이를 찾을 수 있다. 대카피바라는 다양한 종을 포함하는 크리세토코에루스 속의 일원이다. 이 속에는 소카피바라, 점박이 카피바라를 포함한 6종이 있으며 대부분은 습지 카피바라를 제외하고 소 카피바라와 유사한 행동과 외양을 가졌다. 습지 카피바라는 늪과 습지에서 부드러운 수생식물을 찾아다니며 넓은 발을 통해 부드러운 땅 위를 걷는 데 도움을 받아 습지 생활에 잘 적응했다. 또한 수영을 잘하고 물에 부분적으로 잠겨있는 채로 햇볕을 쬐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크리세토코에루스 속 외에도 필로소크리세투스라는 별대의 속이 있으며 이들은 고산지대에 적응했다. 필로소크리세투스 속은 두꺼운 털을 가진 모심산악 카피바라와 털복숭이 산악 카피바라 두 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툰드라 평야, 산악지대, 풀이 많은 고산지대에서 볼 수 있다. 모심산악 카피바라는 평균 체중이 약 59kg으로 대카피바라보다야 조금 작지만 두 번째로 큰 동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냉혹한 바람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푹신한 털을 가지고 있으며 이건 크리세토코에루스 속에는 없는 특징이다. 이렇게 프롤로그와 설치새 초기 그리고 중기의 카피바라에 이르기까지 햄스터들의 진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외 뒷부분 그리고 또 다른 귀여운 햄스터들은 영상 설명에 남겨놓은 원작자 사이트에서 직접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햄스터 천국 시리즈는 정말 너무 귀여워가지고 번역하고 영상 만드는데 저도 힐링이 많이 되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그 뒷부분을 이어서 소개해드릴 테니까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면 빠르게 다음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